이탈리아 로마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을 하다가 오, 이탈리아.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오기네를 6개월째 운영하고 있는 왕초보 사장 이명옥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째 문의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장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2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원래 하시던 일이 있으세요? 저는 원래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을 하다가 오, 이탈리아. 죄송해요. 명옥 사장님은 원래 하시던 일이 아, 네. 저는 배우였어요. 배우죠. 주로 연극을 하고 있고요. 잠시 휴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네네.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거기에 열게 된 건지 궁금해요. 일단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지금은 10살이 됐고요.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할 때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아파트에서 키우기 싫어서 지금 있는 그 용문에 갔는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신랑도 뭐 영화 쪽 일을 하고 있고 뭐 직장인은 아니어서 카페 같은 걸 차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용문산 은행나무라고 큰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 마을에 뷰가 너무 좋은 저희가 원하는 집이 나온 거예요. 마침 그 집을 구매해서 용도 변경해서 카페로 다 바꾸고 셀프 인테리어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길죠? 카페는 어떤 컨셉으로 여셨는지. 그게 또 주택 개조 카페여가지고, 근데 그 벽을 뚫으면 돈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방마다 컨셉을 다르게 해서 해보자 라고 서로 의견을 해가지고 거실, 인문학 소설이나 에세이 등을 읽는 거실하고 화장실을 책방으로 서점으로 만들고요. 반대편 1층에 조금 큰 작은 방에는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놀다가 그림책도 읽다가 할 수 있는 그림책방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서는 이제 영화방이라고 해야 되나, 삼촌방인데 이 삼촌이 80년 90년대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지냈던 방이다, 뭐 이런 컨셉으로 영화방 컨셉을 좀 잡아봤어요. 안쪽에 이제 이 주인장 오기 할머니 방이 있어요. 거기는 약간 옛날 감성에서 가구도 옛날 걸 막 놓고 제일 좋은 거 하투가 있죠. 그래가지고 신랑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쓰시던 하투 담요를 놓고 하투를 놔뒀더니 하투도 치시고 가시고 뭐 좀 그런 식으로 약간 컨셉을 다르게 해가지고. 다녀가신 손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할머니 분이 자기 자녀분하고 손자 손녀들이랑 왔었어요. 그 할머니 분이 잘 계시다가 가실 때 인사를 하고 가시는데 너무 해맑게 너무 잘 쉬다 간다고, 자기 너무 좋았다고 하고 가시는데 진짜 눈물이 약간 날 뻔했어요. 그분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공간을 좋아해 주시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 계시다가 어떻게 안산에 또 책방을 내게 되신지. 원래 고향이 안산이어서 초중고를 다 안산에서 나왔거든요. 돌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안산에는 책방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자랄 때는 없었으니까 좀 예전부터 꿈꿔왔던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해서 안산에 차리게 됐습니다. 문의책방에 다른 책방하고 그 차별성이 있다면? 저희 책방은 이제 처음에는 책의 권수를 굉장히 적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알릴 수 있을까 해서 책마다 제가 손글씨로 추천사를 썼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차별점이 된 것 같아요, 점점. 그러면 들어오시는 입구에 모든 책을 읽으시네요? 절대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죠? 그럴 수가. 그렇지는 않고 이제 들어온 책 중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약간 큐레이션처럼 관심 있는 분야를 모아서 그거에 대한 책들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요즘은. 가고 싶다. 책방을 주로 찾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책방이 사실 얼마 전에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을 한 지가 2개월째인데 볕이 잘 들고 되게 조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하시는 분들, 작업하시는 분들, 책 읽으시는 분들,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기억 남는 분은 옮기기 전부터 저희 동네 카페에서 일하시는 바리스타 분이신데 제가 SF 이런 장르 소설을 좋아해서 추천을 했었는데 그거를 읽고 자기도 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SF가 좋아졌다고 하고 저희 책방에서 열리는 모임도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세요. 네. 사실 세모를 하고 싶은데 동그라미 할게요. 저희는 진짜 세모인데 반반이라. 저는 지금 카페 컨셉도 그렇고요. 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 뭘까? 꼭 읽는 거에 한정 두지 않는 컨셉이고 아무래도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아이 둘의 아빠입니다. 어릴 때 추리소설 같은 걸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퇴근 후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 책을 잘 읽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추리소설은 집중해서 스토리를 따라가야 할 때가 많아 시작하기 힘든 것 같아 손을 못 댔는데요. 짬짬이 읽기 좋은 재미있는 추리소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리소설까지는 아니고 제가 추천할 책은 김동식 저자의 회색인간인데요. 단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읽기 너무 편하고요. 그 단편마다 너무 뒤통수를 쳐요. 나의 뒤통수를 빵빵 치는 그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다음 책들을 두세 권씩 더 내셨거든요. 그것도 다 재미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이라는 돈모카라는 작가가 쓰신 건데 싱크홀에 빠지고 막 이런 언더커버 이런 장르라서 몰입도가 끊기지 않을 거예요. 진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소설입니다. 근데 애가 울고 막 이러면 어떡해. 재우고 읽으셔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한 상태고요. 그런데 최근 우연히 만난 친구의 친구가 지속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저는 다 늦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주고받는 게 두려워 최대한 연락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추천해줄 만한 책이 있을까요? 자기 감정이 두렵다면 제가 추천하는 책은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는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를 실은 그림도 이제 예쁘게 있는 책인데 그 모지스 할머니는 76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셔서 101세에 엄청 성공하신 그런 분이셔서 인생에서 사랑하기에 늦은 때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갑자기 이상하지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네,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 추천하고 싶네요. 고전, 완전 고전인데 그리스인 조르바? 카르페 디엠. 뭐 이런 질문을 하셨으면 벌써 관심이 있는데 참고 계신 거잖아. 그러는 대로 구름 따라 강물 따라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희 같이 작은 책방과 대형 서점이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독립서점들은 주인의 개성이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간들이 많아서 어떤 취향을 공감할 수 있고 나의 취향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동감하고 요즘에는 이 작은 서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와 같은 취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도 만들고 뭐 독서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독서 모임 관련해서 네. 책방 열고 SF 소설 읽기 모임, 뭐 여성 작가 소설 읽기 모임 이런 거를 열었었고 에세이 읽기 모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경기 동네 서점전에서 같이 한 기록 출판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매일매일 기록하고 그거를 출판까지 이어지도록 한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 주변에 계신 상인분들과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 있잖아요. 앞에 자판을 막 해서 나물들 파시는 할머니들이 쫙 있어요. 그 할머니들이 실제 저희 카페에 있는 마을에 다 사세요.
정말 너무 잘해주시고 따뜻한 국수 삶아서 먹으러 오라고 하시고 이번에 김장해도 김장도 갖다 주시고 전 너무 좋아요. 저는 저희 그 안산에 있는 동네 책방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름도 지어서 안산책들이라고, 안산에 있으니까 안산책들, 그리고 아직 사지 않은 책들을 소개한다 해서 안산책들, 이런 의미를 내포를 해서. 아, 두 가지 다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매달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다. 그 손님들한테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시는지. 저는 조금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이제 기본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하고 팔로우 있고, 수가 많던데요. 메일링 서비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구독을 신청을 받아서 책방 소식이라든지 저의 근황 같은 거를 긴 편지로 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손님들께 다가가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인스타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유튜브는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튜브는 좀 소홀해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짧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릴레이 소설이라고 저희가 처음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릴레이 소설을 쓰시라고 해놨는데 정말 너무 웃기더라고요. 다음 장면마다 좀 너무 새로운 게 계속 나와서 인스타그램에 그걸 약간씩 보여주면서 제목을 지어주세요 뭐 이런 거를 해봤더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기발한 제목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방에서는 남편 찬스를 한번 써서 단편 시나리오 12지 완성 교실을 한번 해봤는데 몇 명씩 막 들어와가지고 하루가 이틀 만에 마감해가지고 재미있게 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직업병이 있으세요? 이 책방 하시면서? 전 사실 초보라.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일링 서비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야 되는데 사실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부러라도 만들어내려고 네, 일부러 막 소개팅 나가고 이러고 있어요. 쓰려고 뭐라도 써야 된다. 이번 주쯤에는 개인적인 얘기가 나와줘야 재밌다 이러면서. 네. 좀 비슷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시죠? 외향적인데 근데 또 뭐 이렇게 SNS 활동이나 이런 걸 또 비공개로 해놓고 뭐 그냥 제 친한 사람만 친한 어떤 저 나름대로 성격이 그랬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인스타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블로그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결국은 맨날 가서 맨날 사진을 어디 가도 사진을 막 찍고 이렇게 약간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죠. 원래는 커피를 팔 생각이 없었는데 네. 앉아있으면 아무래도 심심하니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먹는 거니까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책방을 하면서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페를 먼저 했으니까 바리스타 자격증, 뭐 핸드드립 자격증 다 따고 그다음에 제가 제빵 뭐 어쨌든 카페는 이 공간과 이 감성이 맞아도 음료가 맛있어야 되고 거기 있는 게 주수입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주 정성 들여 하지 않으면 맛없어. 다음에는 안 오게 되니까 커피에 대해 공부를 자꾸 해야 되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배워야 할 것들이. 배우님께 책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뭐 복잡하고 뭐 심오한 이런 거 말고 그냥 잠깐의 쉼 같아요, 저한테. 사실 이 카페를 열면서 책을 읽을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오히려 할 일은 너무 많고 잠깐 좋은 책의 한 구절을 읽으면 그 순간만큼은 그 좋은 구절에 이렇게 쉴 수 있는 전 좀 책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취미가 이제 책밖에 없어서 취미이자 업이 된 인생이군요. 너무 싫은데요? 뭔가 책에 이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읽는 거고 뭔가 테니스 동호회 하듯 책 동아리를 통해서 사람들 만나는 거고 해서 저한테 책은 그냥 취미? 책방을 찾는 분들께 책이 어떤 존재이기를 바라시나요? 어떤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한 말이죠. 책은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꼭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저는 저희 책방 오신 분들한테 책이 사고 싶은 거였으면 좋겠어요. 사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라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카페 원래 오픈하면서 이제 그림책을 같이 출판을 해서 내 책을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배치하고 싶었어요. 글은 애저녁에 써놨어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저는 좀 도와줬고 저희 신랑이 작가도 하시니까 용문산 은행나무의 비밀이라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써놨는데 그림을 그리실 분을 계속 못 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구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리고 계시고 내년 1월이나 상반기엔 그림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책 이거 말 안 하면은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가장 요즘에 최근 핫한 출판사 1인 출판사 발코니 출판사에서 12월 초 11월 말쯤에 제가 쓴 책이 나와요. 네, 대표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책방 창업기에 대한 이래자리 시리즈라 일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네. 입고 할게요. 됐네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경kun진에서 개성 있고 지속 가능한 책방 운영을 위해 전문 서점인 양성 과정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오. 또 경기도 내 매력 있는 동네 책방을 선정하여서 홍보 영상 제작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동네 책방 운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도 신청할 거니까. 네. 저는 일단 총판이 그러니까 총판이라는 건 이제 책을 교보, 뭐 예스24, 북센 뭐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총판을 뚫고 계약하고 하는 것도 어렵고 책값이 너무 저희한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진짜 책을 팔아도 얼마 남지 않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 뭐 그걸 해결해 보겠다. 뭐 도서 정가제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 역할을 아직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같이 작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디펍이라든지 독립책방을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시키거나 거기서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직접 작가분하고 1인 출판에 전화를 해서 직접 직거래하기도 하고 제일 그래도 좋은 게 문학동네가 동네 책방 에디션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표지도 다르게 해주시고 공급률도 좀 딴 데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큰 그런 출판사들이 동네 책방 이런 시스템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훨씬 많이 동네 책방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립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팔는 걸로는 그렇게 되면 지금 저는 지원 사업에 목매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아니면은 다들 너무 지원 사업에. 네, 근데 지원 사업에 이렇게 매달리는 게 이게 끊기면 그러면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니까 좀 더 자립할 수 있게 책방들이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기술이 있으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책방을 많이 하시고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나리오라든지 전문적으로 기술이 있는 게 하나가 있으면 그걸로 계속해서 워크숍이라든지 모임을 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작업실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네, 시작하세요. 몇 %세요? 이게 근데 밥벌이 만족도가 밥을 벌어야 만족도가 있는데 저는 수익이 아직 없어가지고 50점? 네, 지금에서 딱 2배만 더 벌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총수익 2배를 목표로 해서 50점. 네. 저는 80 정도? 괜찮은, 왜냐면 우리 먹고 살 만큼은 버는 것 같아요, 지금은. 카페를 크게 해서 사실은. 작게 책방을 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너무 어색하고요, 아직도. 끝날 때까지도 어색하네요. 근데 너무 재미있게 문희 사장님이 조근조근 얘기해 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방 알게 돼서도 또 좋고요. 지금까지 카페 오기네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곧 카페 오기네 북스테이가 오픈하니까 하룻밤 묵으시면서 오롯이 책과 함께 넓은 정원을 한 팀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산 은행나무를 꼭 보러 30분 걸어 올라가시면 용문산을 즐기시고 내려오셔서 산나물이 가득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산나물을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홍보 영상 같네요. 저희 책방을 이용해 주신 분들 이렇게 내성적이어서 저랑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데 제 얼굴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너무 감사하고 계속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명옥 사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뭔가 되게 에너지를 받고 가는 느낌이고 북스테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조금 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문희책방이랑요. 카페 오기네 많이 방문해 와주세요. 주세요.